JTBC가 3천억을 썼는데 시청률이 1%도 안 나오고 있다고? 야, 이거 완전 똥볼 찬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약 20년 전부터 완전히 떡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과 월드컵이 어깨를 나란히 하던 전 세계인의 축제였는데 이제는 올림픽을 시청하는 사람의 수가 월드컵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죠.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번에도 팀 코리아가 밀라노에서 힘찬 스타트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보다도 야, 이거 진짜 올림픽 너무 심각하게 관심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지난 대회에서도 역대 최저치 시청률 3%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반토막이 났다. 이게 얼마나 낮은 시청률이냐면요, 약 10년 전 런던 올림픽 당시는 14%,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선 20%였던 시청률이 최근 올림픽 개막식에선 3%, 1.8%까지 완전 개떡락한 겁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서는 JTBC가 IOC와 단독으로 올림픽 독점 생중계를 수천억 원을 주고 따온 것 때문에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다. 지상파가 너네 그렇게 욕심내서 큰돈 써냈더니 이제 진짜 된통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류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는 한국만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닌데 2006년부터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올림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로요. 놀랍게도 200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인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5년, 10년, 15년 만에 반토막, 한 해 반토막까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자, 오늘은 흑우와 전 세계인들의 축제이자 볼 것 풍성하고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경기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던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한 달이 예전보다 훨씬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재밌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17년 9월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IOC는 2024년 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한다면서 언제나처럼 성대한 행사를 열었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최후의 후보가 파리와 LA였죠. 야, 여기 파리의 시장님, LA 시장님 평소에 항상 의전받고 접대받는 엄청 높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올림픽 개최라는 엄청난 큰 이벤트다 보니까 야, 바짝 아마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올림픽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 그 직후에 펼쳐지는데요. 이때 IOC는 정말 놀랍게도 2024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2024년엔 파리, 2028년엔 LA에 개최될 것을 공표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흔히 올림픽을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또 한 나라가 우리 이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혹은 우리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4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14개의 도시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요. 2008년엔 10개의 도시 중에서 베이징이, 2012년엔 9개 도시의 경쟁을 뚫고 런던이, 그리고 2016년엔 7개 도시의 경쟁을 거쳐서 브라질이, 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선 5개의 도시가 경쟁을 했었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감이 오시나요? 14개, 10개, 9개, 5개. 그런데 2024년 올림픽 개최 경쟁에선 LA와 파리 단 2개의 도시밖에 경쟁이 붙질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는 IOC 입장에선 2024년 개최엔 2도시밖에 지원을 안 했네? 설마 이대로 가다가 혹시라도 2028년엔 개최 도시로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그렇게 되면 대참사인데? 진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가오 다 빠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자라도 있을 때 냉큼 받아버려서 2028년 개최로 못을 박아버리자, 이런 초강수를 뒀던 거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2024년 올림픽을 두고 최종적으로 참가 신청을 한 건 LA와 파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소를 해서 그렇지 개최지 신청을 한 도시는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미국 동부의 보스턴, 체코의 부다페스트까지.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올림픽 하나 개최하면 진짜 자신의 엄청난 정치적 치적, 커리어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속된 말로 권력의 맛을 한번 보셨는데 시장에서 끝내고 싶겠어?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이런 건 진짜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다, 그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각 도시의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정치인들 입장에선 아우씨,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혹시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내 정치적인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은 일단 해놨는데 5년 후 10년 후가 뭐야,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내 지금 자리 보존도 힘들겠다 하고 참가 신청을 취소를 하게 됐다는 건데, 일견 들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보스턴, 로마, 부다페스트 이런 주요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내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뭔가 즐겁고 뭐라도 하나 더 볼 수 있고 사랑스럽고 좋은 경험이 될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에 올림픽이 개최되어봤자 좋을 거 1도 없네? 그냥 한두 달 정도 사람이 복작복작 엄청 많았다가 싹 쓸려져 나가면 그거 적자 낸 거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실제로 올림픽 개최에 들어간 예산을 한번
한번 정리한 자료인데 Y축에 있는 이 숫자 1, 5의 단위가 무려 한화로 1.5천억 원입니다. 아무리 물가를 보정해야 한다지만 50년 전보다 최근에 하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비용이 20배가 넘게 올랐어요. 게다가 이 비용 증가의 대부분은 한 10년, 15년 전부터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비교적 최근에 열렸다는 도쿄올림픽의 개최 비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 13조 원. 그런데 개최에 들어간 직접 비용만 이 정도라는 거지 올림픽 과정에서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새로 짓는 교통시설들, 지하철, 도로 또는 새로 짓는 스타디움, 운동선수들, 기숙사, 아파트들 이런 것들 싹 다 뺀 비용이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2배 혹은 그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올림픽을 한번 개최하면 정말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큰 돈을 쓰냐? 네. 올림픽은 정말 대표적인 적자 사업이죠. 최근 60년 동안 흑자를 봤던 올림픽이 딱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최근은 1984년 LA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림픽 개최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오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림픽 개최를 주최하는 IOC의 욕심이 끝도 없었는지 올림픽에서 열리는 종목, 선수 인원들이 예전에 비할 데가 없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올림픽에서 열리는 종목이 200개 종류 남짓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최근 올림픽에선 무려 400개 가까운 종목들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최되는 스포츠 종류가 늘어날수록 개최지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늘어난 선수들을 위한 지원 장비 등 돈들은 개최 도시, 지자체, 또 국가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민들 입장에선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 올림픽이 개최돼봤자 별로 좋은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IOC에서는 자기 홈페이지 아니면 여러 홍보 자료를 통해서 올림픽 개최지가 되시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이득, 경제적 파급력 이런 아주 좋은 요소들이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게 IOC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레거시라는 단어가 진짜 종종 나와요. 우리 올림픽을 개최하시면 여러분 도시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남을 유산이 남습니다. 빚만 남는 거겠지 이 새끼들아. 실제로 영미권에선 올림픽이 한번 개최된 도시에선 이런 초대형 행사가 한번 개최되고 난 후에 유지비만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설물들을 처치곤란 시설물들을 하얀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해당 도시의 재정을 엄청나게 좀먹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8만 석이 넘는 초거대 스타디움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스타디움이 완전히 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프로 축구 경기를 위해서 쓴대요. 아니 근데 중국이 EPL도 아니고 이 8만 석을 어떻게 채우겠어. 결승전처럼 큰 대회가 있어야 3분의 1도 간신히 채우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90%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스타디움을 위해서 베이징시는 매년 한화로 1,000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국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이나 러시아 또 한국도 평창이 있었죠. 이렇게 새롭게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원활하게 관광객들과 외국인들 또 선수들을 편하게 모시겠다 하면서 새롭게 엄청나게 큰 자본을 들여서 지하철이니 도로를 새로 닦니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지만 귀신같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도 몇 명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가 되었던 적이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또 흔히 하는 말로 올림픽을 한번 개최하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도시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알려질 텐데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유치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있지만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서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 당해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평소보다 더 많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불과 2년만 지나면 거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IOC 측에선 이런 것도 올림픽 개최들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점이 있고요. 또 평생 가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는답니다. 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냥 이런 처치곤란 인프라들만 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혜택이 있나? 그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올림픽 개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올림픽을 점점 개최하지 않고 싶어 하니까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올림픽을 개최하는 IOC인데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최 도시들한테 완전 절대갑이 IOC였는데 이제는 세계 각지의 시장님들을 만나서 제발 다음 올림픽을 개최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엔 적자를 좀 덜 보실 수 있도록 스타디움 건설하고 선수들 숙소 세울 때 보조금을 두둑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저자세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해외에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올림픽조차도 20, 3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IOC가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는 엄청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입 대부분이 중개권료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탑티어 세계 스폰서십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수입의 무려 20% 가까이를 차지하던 이 세계 탑티어 스폰서십의 수입에 엄청난 문제가 또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마 올림픽 경기를 보실 때 오메가, 맥도날드 이런 브랜드 로고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 41년 만에 올림픽과 이별한다. 평창호 올림픽 후원이 마지막이다. 도요타가 그동안 수많은 돈을 올림픽에 썼는데 이제는 손절한다. 세계 주요 대기업들이 올림픽 스폰서십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왜 올림픽 스폰서십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확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전 세계 올림픽이 검색된 숫자를 비교해보면 2006년엔 관심도가 약 100이었는데 10년 전에는 60으로 줄었고요. 최근 올림픽에선 40 정도도 안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숏폼, 릴스, 틱톡 이런 거 열심히 보다 보니까 30분, 1시간, 2시간에 이르는 이런 올림픽 경기들을 이제는 좀 관심이 많이 식었나? 그런데 올림픽은 이렇게 완전히 죽을 쓰고 있지만 장시간 플레이하는 피파의 월드컵은 관심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짜 한 201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월드컵 진짜 이게 글로벌 스포츠 축제의 투탑이었는데 와 진짜 반의 반?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도, 인기가 천지 차이가 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대한 관심이나 열기가 많이 식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거엔 국가가 잘 나가는 걸 개인이 적극 나서서 도와야 되고 또 국가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말로 잘 나간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은 당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고 기쁘고 이런 정서를 많이 가졌다면 점점 한국이나 외국이나 저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CF 찍고 본인들한테 좋겠지. 나는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 개인의 행복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올림픽은 조금 더 다른 스포츠들보단 메달 수, 집계 순위도 그렇고 경기 다 끝나고 메달 수여할 때 딱 국기 내려가지 않습니까? 좀 국가별 대항전의 그런 모습을 띠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정서랑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점점점 아니 개인이 좋아서 스포츠를 열심히 연마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와 개쩐다 훌륭하네. 그런데 너네가 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야 돼? 너네 어차피 이거 운동 열심히 잘한 거 CF 찍고 아니면 좋은 실업팀 프로팀 들어가고 그런 걸로 다 혜택 돌려받잖아. 왜 국가에서 나서서 포상금 주고 연금 줘야 되지? 이런 의견을 20년 전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엔 인터넷에서 많이들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죠.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한 가지만 곁다리로 드려보면 맥도날드, P&G, 도요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올림픽에 돈을 안 쓰면 어디에 쓰게 될까? 당연히 올림픽에서 시청자가 빠져나간 그들이 간 곳 바로 SNS죠.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SNS 마케팅 패권에서 지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큰 규모의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소상공인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성과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은 게 정말 매년이 아니라 매 분기, 매 달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IOC는 이제 개최하는 도시들도 IOC님들 저희 도시가 한번 개최를 하게 해주신다면 그 부가 혜택으로 면세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드리고 금전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도시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또 20% 가까이 차지하던 세계 유수 기업의 스폰서십이 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맬 곳은 어디냐? 바로 중개권료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야 너네들 몇 천억이나 써서 시청률 겨우 1%? 야 너네 진짜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하다, 욕심 많다 이렇게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JTBC지만 사실 이건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전체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고 중개권료에 점점 목이 메어가고 있는 IOC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케이블이나 혹은 심지어 유료 중계라고 하더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그들한테 독점으로 중계권을 팔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실제로 미국에선 MBC에게 독점으로 중계권료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0조 원이라고 하고요. 특히 또 최근엔 여긴 유료 플랫폼이야. 심지어 디스커버리 채널에 중계권료를 판매하고 한국의 KBS, MBC와 같은 공중파 방송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IOC 입장에선 진짜 뼈아픈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KBS, MBC, SBS 이런 공중파에서 방송을 안 해주면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게 앞으로 4년 후, 8년 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악의 순환고리에 빠져들게 될 텐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올림픽, IOC한테도 좋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놀라운 건 이건 IOC만의 고민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고 무려 수십억 인구가 시청한다는 피파의 월드컵조차도 파급력과 대중성
수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중계권료를 높이 보장해주는 채널들 위주로 중계권료를 팔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연대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마저도 지불 용의가 있는 소수의 적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 때문에 이번 올림픽만큼은 훨씬 더 응원을 못 받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리 요즘에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인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면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뭔가 뜨거워지는 게 있잖아요. 뭐 희열도 있고. 그래서 팀 코리아 이번에 꼭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